네, O2O 시장 들어보셨습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연계되고 온라인에 의해 오프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을 O2O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O2O 시장 확대의 의미와 또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O2O 시장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있고 네. 지금도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쓰고 계실 텐데 네. O2O는 말 그대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고요. 네. 그 오프라인이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의해서 오프라인의 접점이 확대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모바일 기반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즉시 그리고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고 교류하면서 거래하는 걸 의미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위치 기반, 그다음에 접점 확대, 그리고 즉시 교류가 매우 중요한 단어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를 온라인 채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채널을 가리지 않고 쉽게 확대할 수 있는 걸 의미하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장소 제한이 받지 않으니까 네.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면서 스마트 소비로 바뀌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 쓰는 서비스 중에 하나 저는 카카오택시 많이 쓰는데 그렇죠. 카카오택시도 O2O 서비스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럼 이 O2O 시장 가능성을 어디까지 보시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택시도 O2O 시장에 들어갈 만큼 이제 네. 확대되고 있는데 그 시장 가능성은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실제 교집합 부분이 커지고 있거든요. 온라인 커머스나 오프라인 커머스에. 네. 그래서 이제 2015년 온라인 커머스는 이제 44조 원, 오프라인 커머스는 한 320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바일 기반 커머스가 한 15조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2014년에는 모바일 거래액이 한 120% 정도 증가했고 전년 대비. 근데 네. 2015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80%더 증가를 했거든요. 급성장을 하고 그렇죠. 있네요. 메르스가 네. 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네. 모바일로 더 많이 구매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환경 변화랑 같이 O2O 시장이 같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핀테크, 네. 큐레이션, 그다음에 공유 경제, 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쓰기 편하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제 KT 경제경영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한 250조까지 교집합 부분이 커지면서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보 교류, 결제 시장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유통에서는 옴니 채널이라고 하죠. 그 맞습니다. 저기 네. 이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고 오프라인 백화점 가서 입어보고 그렇죠. 뭐 네, 맞습니다. 물건을 사는 경우 네. 이럴 경우에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독특한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보이지 않았던 소비자 행동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네, 항상 마케팅 할 때 보면 이제 고객 행동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오토 시장에서 이제 스마트 소비자, 옴니 채널 소비자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쇼루밍족, 역쇼루밍족, 그다음에 이제 프로슈머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네. 키워드는 이제 의사결정력이고요. 아, 소비자들의 의사결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네. 매장에서 입어보고 네, 거기서 안 사고 온라인에서 싸게 사고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확인한 다음에 가까운 그 매장에서 빠르게 예. 싸게 팔면 역시 예. 또 매장에서 사게 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KPMG가 최근에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한국 소비자 1,500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67%가 자신이 이미 크로스오버 쇼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크로스 쇼퍼란 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까 한번. 말씀드린 네, 대로 천천히.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네, 역쇼로밍, 쇼로밍, 옴니 채널 다 왔다 갔다 구매한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순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보다 1.5배에서는 1.8배 이상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싸게 구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네.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미 크로스 쇼퍼에 지금 진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백화점 세일을 하면은 이게 온라인이 더 싼지 확인해보고 비교해서 그렇죠. 네, 제품을 맞습니다. 구매하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이 O2O 시장 향후 전망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오토 시장은 지금 철저히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이제 바뀌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유통 채널을 한 11가지 정도로 보는데 유통 채널 11가지 모두 다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거래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전사가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L포인트 기반으로 해서 이미 온라인, 오프라인 다 연결돼서 구매를 하도록 이제 지시를 하고 있고 실제 권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소비자들의 경험, 사용 효과, 그리고 편리함이 얼마나 쌓이냐에 따라서 매년 한 200% 이상의 성장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홈쇼핑 거래 시장보다 모바일 거래액이 아마 올해나 내년쯤 초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정민 앵커는 잘 아는데 잘 네. 알고 계시는데 O2O의 대표 서비스가 비콘이라고 하는데 이 비콘이 그렇죠. 뭡니까? 비콘이 이제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네. 사실 이제 이것도 와이파이의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와이파이가 이제 제한된 그렇죠. 이제 공간 안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콘은 조금 더 반경이 넓습니다. 네, 그래서 50m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서 알아서 이제 정보가 들어가는데 특히 보통 보면 이제 쿠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품과 관련된 정보들이죠. 보통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일반 개인들의 정보가 이제 저장이 돼 있으면 그 해당되는 매장에서 비콘 서비스 쓰고 있을 때 이제 알아서 발송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핀테크하고도 연동이 되는 그렇죠. 거죠? 바로 핀테크와 네. 연결이 돼 있죠. 왜냐하면 결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블루 비콘하고 사운드 비콘이 있는데 네. 그 블루 비콘 50m 이내고요. 사운드 비콘은 이제 10m 이내에 관련해서 이제 실내에 뭐 무선 기술과 같이 공전하면서 저전력화 해가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아까 말씀드린 통신사랑 카드 회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비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위치라든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네. 노출이 되니까 약간은 보안의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매우 예. 중요하죠.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은 보안에 취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역시 이제 보안 문제가 해결돼야 돼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이 확대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는 많은 지금 이제 선행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 오토 시장에서도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주요 트렌드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걸 좀 없애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모바일을. 왜냐하면 네.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쉽게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유통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은 한 3-4가지 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생산 기반에서 도매, 소매해서 이제 네. 판매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율이라는 단어가 유통에 많은데 네. 이 비율을 없애는 형태로 오토 시장이 이제 확대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브로커가 있는 시장.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콜, 네. 중개소, 네. 도매상 등이 아마 급격하게 사라질 것 같고요. 요즘에 네. 카카오 드라이브도 그런 그렇죠. 바로 시장의 정확한 일환이죠. 지적이시죠. 그래서 예. 이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급격한 변화를 만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간이나 이동이나 위치나 순번 등의 형태를 좀 얽매이지 않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네. 그 왜 보면 점심시간 좀 지나면 네. 이제 네. 오늘도 뭐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줄을 서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줄 서지 않고도. 네. 그렇죠. 그 모바일 앱에서 바로 결제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아메리카노를 받아갈 수 있는. 아, 굉장히 누가 좋네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은 야구장 가서 표 안 그렇죠, 쓰려고 그렇죠. 이렇게 줄 안 쓰고 바로, 이렇게 바로 쓸 수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줄 있다. 서는 네. 문화가 좀 사라지는. 네. 자기가 먼저 결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핀테크랑 같이 간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도 애프터마켓인데 애프터마켓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경기가 이제 침체가 있으면 있을수록 애프터마켓이 커지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나 아니면 내구재 재활용이나 수선 관리 서비스가 이제 커질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중국입니다. 네. 중국 오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요? 네, 한국보다는 이제 인프라가 잘 안 깔려 있어가지고 네. 오프라인의 인터넷 인프라가 오히려 이제 네. 모바일 중심으로 알리페이가 확대되고 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벌써 이제 중국의 오토 기업들은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꽤 많이 등장했고 네.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이들 사이에 음식이나 배달이나 숙박이나 결제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은 네. 우리나라 아닌가요? 사실 아니죠. 배달의 네.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예. 예. 음식 배달은 우리나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네. 1성급, 2성급, 3성급 도시까지 이미 네. 확대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그 왜 중국말로 미려 그래서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네. 어플인데 그 어플이 넘버원입니다. 오, 아. 그렇군요. 중국 네. 시장까지도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잠깐만, 오토 시장 대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오토 어플을 쓰고 있죠. 사실 네. 우리 알고 있는 뭐 야비나 SK 플래닛 같은 이제 편의점 기반으로 해서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소매점 기반으로 해서 쿠폰 홍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네. 기업이 있고요. 우리 알고 있는 배달앱,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그다음에 이제 배달통 등이 해당되고요. 이거를 이제 배달 오토라 그러고 배달 오토와 다른 개념이 이제 물류 오토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류 오토. 네. 네. 이 시장을 좀 관심을 많이 가주셔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약간 부탁해나 뭐 배민 프레시 같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회는 배달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회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음식 배달에 대해서 확대됐고 이미 이제 또 헬로 네이처라고 포항공대 출신들이 만든 그래서 이제 산지 직송으로 하게 되는 농산물 오토. 정말 중간에 유통 단계를 확 줄였네요. 그렇죠. 바로 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이라는 또 독특한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식권 오토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역시 줄 서지 않고 바로 그 메뉴를 뭐 일주일치 메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오토가 있고 자동차 시장 오토도 요즘에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지금 뭐 이제 카카오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이제 카닥이라고 사내벤처로 나온 그다음에 이제 모듈 주차장이나 마카롱 팩토리 같은 독특한 이름의 이제 사후 관리해주는 역시 자동차 시장 오토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런 앱들 많이는 들어봤는데 지금 대표님 설명하시는 그런 배경들이 있군요. 산업적인 그렇죠. 배경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오토 기업을 저희가 바라볼 때 네.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오토 기업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이제 근접성이죠. 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제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네. 네. 라이프스타일이고 이제 동선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식사를 하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네. 그리고 또 어디를 들리느냐. 예를 들어 뭐 출장을 가도 뭐 숙박으로 바로 가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공항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이것도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로 되겠네요. 그럽니다. 예. 예.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까지 같이 가주면 네. 오토 시장은 더 확대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성별이나 연령이나 직업별 혹은 가구별 소비자의 하루를 좀 고민하는 게 네. 네. 예, 사실 그래서 이제 타임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단어고요. 네. 타임 마케팅별로 이제 달라지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쿠폰이 와 있고 네. 특히 이제 토요일 날 네. 아침에 눈 뜬 시간이 그것도 다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을 다 알아서. 그렇죠, 바로 그렇죠. 네. 그래서 취향 저격 비즈니스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죠.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가 배달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사실 이미 이제 산지 직송으로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직접 움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네. 귀찮아하거나 네. 받아보고 싶거나 이제 아니면 쉽게 정리하고 싶은 이슈들에 대해서 미리 오토 모바일 결제가 되면 바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고 또 중요한 이제 가구가 있죠. 1인 가구와 2인 가구 시장이 역시 네. 그렇죠. 모바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모바일 결제를 키우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시장 커진 게 이삿짐 시장 서비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장은 이미 이제 1조 5천억을 돌파했고요. 네. 네,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네요.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죠. 아. 왜냐하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안 들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객의 구매 행동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그래서 각 행동 단계별로 빅데이터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노하우를 쌓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마케팅 할 때 쓰지 않았던 고객. 보통 이제 고객이 약간 유유 고객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때 어느 정도의 크기로, 금액으로 쿠폰을 이동 동선 가운데 날려주느냐에 따라 아. 퇴근할 때 안 사던 그렇죠. 또 화장품을 자극을 사거나. 하는군요. 네. 구매를. 그렇죠.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다 아는 거죠. 막 이제 네. 소비자들을.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제휴와 연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얼마나 그 성장하려면 스펙트럼 넓혀야 되니까 네. 오토의 세분 시장에 맞게 물류비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형태로 그래서 큐레이션 플랫폼화 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이 같습니다. 잘못하면 저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더 취향을 잘 아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운영이 네. 되겠네요. 뭐 행동 패턴도 다 파악하고. 아마 네. 그걸 원할 것 같아요. 네. 뷰티 시장은.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토 시장 향후 전망까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